그 여자는 살기 위해 자식을 버렸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은 어머니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89년 겨울, 동해의 작은 항구 도시. 바람은 차가웠고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모두 바다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바다는 생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항구 근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출근길은 늘 같았습니다. 항구를 지나 비탈길을 올라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기록을 정리하고 퇴근 후엔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뒤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정혜 씨가 민재 씨를 만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웃음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다고 했지만 정희 씨는 달리 느꼈습니다. 민재 씨는 정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환자, 사소한 불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그 짧은 말들이 정희 씨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정희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요? 네. 누군가랑 밥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거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민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해 겨울, 정희 씨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민재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재 씨는 정혜 씨를 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민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왜요? 제가 제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준비하면 돼요. 민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민재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정희 씨의 자취방 문을 두드린 사람은 민재 씨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양복을 단정히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희 씨? 누구세요?
민재 아버지요. 정희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 거요. 정희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네. 집안끼리 약속한 사람이요. 그러니 정희 씨도 이해해 주시오. 정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 씨는 뭐래요? 민재는 모르오. 알 필요도 없고 저는 민재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아이도 이름도 없던 일로 하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이면 충분할 거요. 병원 가서 처리하고 조용히 사시오. 정희 씨는 봉투를 집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생각 좀 해보시오.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는 봉투를 다시 신발장에 올려놓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그는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민재 씨 아버님이 다녀가셨어요. 민재 씨는 침묵했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하세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민재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재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저 정희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정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고마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 씨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정희 씨에게 전해진 소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중 실족사고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파도가 거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민재 씨가.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미안해. 거짓말이라고요. 정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환자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동료가 정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진정해, 정희야. 안 돼요. 민재 씨는 저한테 책임진다고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에는 민재 씨의 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빈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소. 왜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소. 정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당신 이야기를 하더니 그날 정신이 없었소. 그래서 사고가 난 거요. 그건 책임지시오. 조용히.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다고 앞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민재 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정희 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몸이 힘들어도 병원에 나갔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1990년 봄 정희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컸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지우야.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지우야.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지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두 돌이 되자 걷기 시작했고 새 돌에는 말을 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정희 씨는 야간 청소 일을 추가로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청소였습니다. 지우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지우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 댁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개미를 관찰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희 씨는 퇴근 후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오늘 뭐 했어? 개미 봤어요. 그래, 개미가 뭐 했는데? 줄 서서 갔어요. 정희 씨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배고프지? 네. 집 가서 밥 먹자.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4살이 되던 해겨울, 정희 씨는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판막증이세요. 희귀한 질환이고 진행이 빠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12년 내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수술 비용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지우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 후 정희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들었소. 몸이 안 좋다면서. 정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우리 쪽으로 보내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우리가 맡겠소. 해외로 보낼 거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소. 싫어요. 대신 수술비는 전부 책임지겠소. 정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아이를 포기하면 정희 씨는 살 수 있소. 선택하시오. 저는 생각해 보시오. 정희 씨가 죽으면 아이는 어차피 혼자요. 그보다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나을 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민재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지우는 꼭 좋은 곳으로 보내셔야 해요. 교육도 제대로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정희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버렸다고. 알았소.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후 정희 씨는 지우를 데리고 항구로 갔습니다. 겨울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파도를 보았습니다. 엄마, 바다 예뻐요. 그래. 네. 엄마도 예뻐요.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가 지우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뭔데요? 정희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희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았어. 네. 지우는 지우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절대 잊지 마. 네. 안 잊어요. 정희 씨는 아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차가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는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우 잠깐 여행 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요? 엄마는 나중에 갈게. 언제요? 금방. 지우는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정희 씨는 60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우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리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보고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도서관 게시판에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별 강연. 강연자 이든박. 주제 이름을 잃은 아이들이 만드는 선택. 일시 11월 15일 오후 7시. 장소 서울시립도서관 대강당. 정희 씨는 포스터를 오래 보았습니다. 이든박.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슴이 조였습니다. 왜 이러지? 그녀는 포스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강연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1월 15일, 정희 씨는 도서관 대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7시,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든박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외국인의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4살 때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갔죠.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든박.
하지만 저는 제 원래 이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정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사랑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왜 버려졌을까? 정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공했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을 뒤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다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 끝까지 제 이름을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 씨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든 씨는 책상 앞에서 책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줄 끝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든 씨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정희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4살 때 겨울을 기억하세요? 이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겨울바다요. 누군가랑 손잡고 바다를 봤던 기억 있으세요? 이든 씨는 정혜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혜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누가 당신 이름을 불러줬던 기억 있으세요? 이든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참 후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이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든 씨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우야. 정희 씨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든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우야. 내 아들. 이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설마.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정희 씨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든 씨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